안녕하세요. 시계명리학 한필이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본인이 사주로 보는 이성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시기에 이성이 나타나는가, 또한 나타나는 이성이 연상이나 연하냐, 혹은 능력이 있나 없나, 가정 환경이 좋으냐 아니면 좋지 않느냐, 용모는 어떻고 키는 어떻고 몸매는 어떻고 등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성운이란 사주 원국에서 남명한테는 편제를 보고 여성분한테는 편관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예술인들은 사주 원국에 편제가 없으면 정제를 본다든가, 정관이 없으면 편관을 본다든가 등등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풀이하는데, 이런 풀이는 적중률이 없는 잘못된 풀이라 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장난이 노름이라 하겠습니다. 자신이 사주에서 이성운이 들어오는 시기를 알려면 대체로 세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경로는, 첫째는 편제나 편관이 길한 시기, 즉 다시 말하자면 년운이 작용해서 대화운이나 시운이 작용하에 사주 원국에 있는 편관이나 편제가 길한 시기. 둘째는 일간이 편관이나 편제의 길한 시기. 다음 세 번째는 소개사가 길한 시기. 이렇게 대체로 세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경로는 자유연애, 즉 다시 말하면 소개인이 없이 본인들끼리 서로 만나서 좋아서 연애하는 것을 말하고, 세 번째는 타인이 소개나 아니면 소개팅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만남이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사주를 가지고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주는 을해년 무자월 기축일 병민시에 태어난 남성분이 명조를 하겠습니다. 이 사주를 보면 기토일간이 자수월의 51%의 약기를 가지고 태어난 신약사주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용신은 인비가 되고 기신은 재원식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주 원국을 보면 이성을 표시하는 편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실론의 법칙에 근거하여 시간, 병화를 편제로 보는 것입니다. 현재 대운이 병술 대운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지난 2018년도 무술년에 이성운이 있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만약시 이성운이 있었다면 상대방이 연하생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용모는 평범하고 용모는 평범한 용모를 가졌다고 보였으며, 피부가 건조하거나 건강한 피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통쾌한 성격이 거짓이 없고 무엇이나 마음속에 넣어두는 성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키는 1m63 이상으로 작은 키가 아닐 것이며, 특히는 하체가
발달하여, 즉 다시 말하자면 다리가 길어 보여서 실제 키에 비해서 커 보이는 체질이라 하겠습니다. 직업을 보면 좋은 환경에서 관리 기술직에 종사하겠으나 현재 운이 흐름이 좋지 않아 사업상 좀 애로가 좀 많을 것이라 보겠습니다. 그 위에 상대방, 즉 여성분이 부치를 보면 요 몇 년 사이에 사운이 길하고 편재운은 길하지만 모치는 편재운이 흉한 시기라 지난해에 손재수가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대방과의 거리는 너무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을 것이며 상대방이 명주와 현재 거주하는 집을 기준으로 해서 서북쪽 방향이나 동북쪽 방향에 거주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하지만 선천풍수상 동북쪽 방향이 더 왕하므로 저희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동북쪽 방향에 거주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저희 이 댓글 보고 질문자가 정말 신기하네요. 다 맞추시네요.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분이 사주를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이분이 사주를 보면 사주원국에 이성을 표시하는 편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실론의 법칙에 근거하여 시간 병화를 편재로 보는 것입니다. 시간 병화는 신약사주의 용신입니다. 그리고 병술대원을 보면 시간 병화가 왕한 대원입니다. 따라서 병술대원에서 만나는 이성분 대부분이 연하생이라 하겠습니다. 저희 시대명리학 이론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운이 연령을 말하고 세운이 용모를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병술대원, 무술년은 편재가 제일 왕하면서도 제일 약한 세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편재가 왕한 달에는 편재운이 있을 것이고 편재가 약한 달에는 손재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상대방이 예쁜 용모가 아니라 평범한 용모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세운 무토가 대운 병화를 설계함으로써 시간 병화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간 병화가 약함으로 하여서 피부가 건조하거나 건강한 피부가 아니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직업을 보자면 편재의 사업 환경을 보는 것입니다. 병술대원, 무술년은 편재의 사업 환경이 길한 시원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좋은 환경에서 관리 기술 분야에서 사업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른 사주 하나 더 볼까요? 이 사주를 보면 병린년, 경민월, 갑오일, 경모시에 태어난 여성분이 사주입니다. 사주 조합을 보면 일간이 임목월에 51%의 왕기를 가지고 태어난 신강사주라 하겠습니다. 이 명절을 올리신 분이 질문글을 보면 자기가 2017년도에 한 이성을 만났는데 그 이성이 어떤 분이냐고 질문한 글입니다.
제가 이 사주를 보고 우선은 상대방이 연상이겠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연상이라고 해도 나이 차이가 많지 않고 나이 차이가 한두 살 차이밖에 나지 않거나 많지 않은 연상뿐이라 보겠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메다 75 이상이 큰 키에 상하가 균형이 잘 잡힌 보기 좋은 체격을 가졌다고 하였습니다. 안정된 사업이 있고 능력도 있어 직장인이라면 관직에 종사하겠지만 다만 큰 직장이 아니라 보겠습니다. 그 외에 성씨는 비교적 흔한 이씨거나 아니면 목성에 유관된 성씨를 가졌다고 보겠습니다. 거리는 너무 멀지 않아 동북쪽 방향이나 서북쪽 방향에 있을 것이며 선량한 마음씨에 통쾌하고 소통이 잘 되는 분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올해는 세운이 흐름이 좋지 않아 손재수가 있거나 기타 불순한 일이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를 올리신 분이 어머나 성씨, 거주지, 겉모습까지 모두 일치하네요. 진짜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풀이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상상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풀이가 나올 수 있는 전제 조건은 오직 한 가지. 즉 다시 말하자면 용신과 기신을 제대로 잡고 다음은 육친을 제대로 구분하는 전제하에서 육친을 제대로 구분하는 전제하에서 생극재화의 작용관계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대부분 역술인들이 신살이나 아니면 사계절의 흐름 혹은 기타 격구라든가 아니면 십신을 가지고 사주풀이를 하는데 이런 풀이는 현실에 맞지 않는 무의미한 장난이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신살이란 고정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인일주라고 할 때 갑인일주 분들이 수없이 많아요. 또한 그에 해당하는 신살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해자수가 사주공국에 있다면 아마 사주조합에서 20% 정도는 해자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역시 그분들이 신살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어떤 분들은 발복하고 어떤 분들은 평범하게 살까요? 모순이 되지 않습니까? 또한 사계절의 흐름을 논한다면 봄이면 식물들이 싹이 트고 여름이면 꽃이 피고 가을이면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현실을 볼까요? 인간의 현실에서 봄이 되어야 임신하고 가을이 되어야 출산합니까? 아니죠. 겨울에도 출산하는 사람들이 있고 가을이라 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부도가 나거나 이런저런 불순한 일들이 수없이 발생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살이나 사계절의 흐름을 가지고 한 인간이 기lum을 논한다는 것은 하나의
장난이고 사기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사람이 기륭을 제대로 정확하고도 세심하게 판단 분석을 할 수 있자면, 또한 명리학을 제대로 장악하자면 우선은 사수원국이 격과 용신, 기신을 제대로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한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기lum이란 오직 한 가지 경로, 나한테 유리한 것과 불리한 것과의 관계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오늘 공부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의 사주로 보는 첫 이성운, 즉 다시 말하자면 첫 번째 연애를 어느 시기에 하는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공부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